안녕하세요. 이상희TV입니다. 오늘 방송 제목은 기초연금 누가 얼마나 핵심 요약입니다. 저는 복지국가 소사이어티 공동대표 제주대 의대 이상희 교수입니다. 기초연금 제도는 세금을 재원으로 하는 노인수당입니다. 이 제도의 뿌리는 2007년 4월 제정된 기초노령연금법에 따라서 2008년 1월 시행된 기초노령연금 제도입니다. 당시 기초노령연금액은 국민연금 가입자 월 평균 소득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이었는데요. 이게 한 8만원 내지 9만원 수준이었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2014년 5월 이 기초노령연금법을 폐지했습니다. 그리고 기초연금법을 입법했던 거죠. 그리고 2014년 그해 7월부터 소득 하위 70% 어르신들에게 매달 25일 2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게 됐던 겁니다. 문재인 정부는 이것을 25만원으로 인상했는데요. 그게 2018년 9월이죠. 그리고 2019년 4월부터는 소득 하위 20% 어르신들에 대해서는 30만원으로 금액을 정액했던 겁니다. 그리고 2020년 4월이 되면 소득 하위 40%까지, 그리고 2021년 4월에는 소득 하위 70% 어르신 모두에게 기초연금으로 월 30만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자, 그럼 기초연금 누가 받나요? 이 부분을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 중에서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께 드립니다. 그럼 선정기준액은 뭐가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소득 하위 70%를 자르는 바로 그 기준선이 되겠죠. 소득 하위 70%가 되는 바로 그 기준선, 그게 선정 기준액인데요.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인 분께 드린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겠고, 또 선정 기준액을 알아야 되겠죠. 이 두 개 비교해 보면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라고 하는 것은 월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 환산액, 이것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자, 가구의 소득 인정액은 월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 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자, 그러면 2019년 소득 인정액이 단독 가구는 137만원 이하, 부부 가구는 219만 2천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독 가구의 경우에는 137만원 이하, 부부 가구는 사실혼이 인정되는데요. 부부 가구는 219만 2천원 이하, 이럴 경우에 기초연금 25만 3,750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단독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5만원 이하다, 그리고 부부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8만원 이하다, 이럴 경우에는 월 30만원을 받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월 30만원은 아까 누가 받는다고 그랬죠? 그렇습니다. 소득 하위 20%에 해당되는 어르신들이 받는데요. 그 기준선, 그러니까 소득 하위 20%를 자르는 그 기준선, 선정 기준액이죠. 그게 바로 단독 가구의 경우에는 5만원, 부부 가구의 경우에는 이제 8만원 이하다, 이렇게 되는 거겠습니다. 자, 2019년 현재 소득 인정액이 단독 가구는 137만원 이하, 부부 가구는 219만 2천원 이하이면 기초연금 25만 3,750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데 공무원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수급권자뿐만 아니라 그 배우자도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초연금 못 받는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들 특수직영연금에서도 유족연금 일시금을 받은 경우에는 수령 후 5년이 경과했다면 기초연금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아까
이 소득 인정액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죠. 자, 공식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반복 학습을 하겠는데요. 소득 인정액은 소득 평가액에다가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더한 거다. 월 소득이 얼마인지 소득 평가액을 먼저 계산하고요. 여기에다가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더해주면 그리고 소득 인정액이 나오죠. 자, 이 가구의 소득 인정액에서 먼저 소득 평가액부터 알아봅니다. 소득을 평가해야 되겠는데요. 이것은요, 근로소득부터 먼저 따지게 되는 겁니다. 근로소득에서 94만원을 일단 공제를 해줍니다. 근로소득에다가 94만원을 공제한다, 빼준다라는 거죠. 만약에 근로소득이 194만원인 분이 있다. 그럼 94만원을 공제하고 나면 100만원이 남죠. 이 100만원에서도 30%를 또 공제를 해줘요. 그러니까 70%만 계산하는 거죠. 100만원에 70%니까 70만원이잖아요. 그럼 근로소득 194만원이 있는 분은 70만원만 근로소득이 있는 걸로 소득평가액에는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근로소득에서 기본 공제가 94만원이 되고요. 또 이 금액에서 30%를 또 추가로 또 공제해 드린다. 바로 이 공식이 근로소득 빼기 94만원 갈로 닫고 곱하기 70% 이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소득평가액은 또 뭐가 들어가죠? 근로소득 이외에 기타 소득이 또 더해진다라고 하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근로소득 이외에 기타 소득이 더해지는데요. 기타 소득에는 그 뭐가 있는가 하면요.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 이전 소득, 무료 임차 소득 이 네 가지나 있네요. 이 네 가지를 다 더해 주는 겁니다. 자, 먼저 사업소득부터 한번 볼게요. 사업소득에는요, 기타 사업소득이라고 하는 게 있고 임대소득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기타 사업소득은요, 도소매업, 제조업, 농업업, 임업, 기타 사업에서 나오는 소득을 기타 사업소득이라고 그러고요. 그러니까 사업하시는 분들, 자영업 하시는 분들 뭐 다 이게 속하는 거죠. 그리고 임대소득은 부동산, 동산, 그 밖에 권리, 재산 이것을 대여해서 발생하는 소득, 이게 임대죠. 말 그대로 임대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임대소득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타 소득에는 사업소득이 있고 재산소득이 있고 공적 이전소득이 있고 무료 임차소득이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이 사업소득을 알아봤고요. 자, 그러면 이제 재산소득이 뭔지 알아봐야 되겠죠. 자, 재산소득은요, 이자소득 그리고 연금소득입니다. 이자소득은 말 그대로 예금, 적금, 주식, 채권의 이자 그리고 배당소득 같은 거죠. 연금소득은요, 이 민간연금보험이나 연금저축 등에 의해서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그러니까 민간연금소득이에요. 이게 이자소득과 연금소득을 합친 게 바로 뭐라고요? 재산소득이다. 그 다음에 공적 이전소득이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각종 법률에 의해서, 법령에 의해서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 연금, 급여, 기타 금품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국민연금이에요. 공적 이전 소득에서 제일 대표적인 것이 국민연금이고, 그 다음에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있죠. 근데 이 연금 가지신 분들은 어차피 뭡니까? 못 받죠. 기초연금 못 받죠. 그러니까 주로 이 공적 이전 소득이라고 하면 국민연금을 주로 이야기하는 거가 되겠다. 뭐 산재급여 같은 것도 여기 포함되겠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기타 소득에서 무료 임차 소득이 뭔지 알아봅니다. 무료 임차 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무료로 임차를 했다라고 간주하는 거예요. 자녀 소유의 고가주택에 거주하는 분들입니다. 어르신이 자녀 소유의 고가주택에 거주하고 계세요. 그런 경우에 이 임차료가 발생한다고 보는 거예요. 이 임차료에 상응해서 이것을 이제 소득이 있다라고 인정을 해버리는 거거든요. 이런 거죠. 본인이나 배우자의 주민등록상의 주소지 주택이 자녀 명의의 주택이에요. 그래서 이 주택이 시가 표준액이 6억 원 이하면 괜찮은데 6억 원 이상의 경우에는 이게 무료 임차 소득이라고 간주가 되는 겁니다. 1년에 0.78%의 소득이 적용됩니다. 1년에 0.78% 소득 적용되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하시죠? 자,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만약에 자녀 명의의 집에 살지 않습니까? 자녀랑 같이 살던 자녀 명의의 집에 살던 무조건 무료 임차 소득은 발생하는 겁니다. 그럴 경우에 그 집의 시가 표준액이 만약에 6억 원이다. 6억 원이면 무료 임차 소득이 얼마 발생하는가 하면요. 한 달에 39만 원 정도 잡힙니다. 한 달에 39만 원의 소득이 있는 걸로 간주가 되는 거예요. 기타 소득 월 39만 원이 되는 거죠. 만약에 이 집이 8억짜리 집이다. 그럼 한 달에 52만 원의 소득이 있는 걸로 간주가 되고요. 만약에 이 집이 10억이다. 그럼 65만 원.
20억짜리 집에 살고 있다. 그럼 한 달에 130만 원의 소득이 있는 걸로 간주가 돼버리는 거죠. 자, 제가 이제 사례를 한번 들어볼게요. 단독 가구의 경우에 월 200만 원의 근로소득이 있는 분이 계세요. 단독 가구니까 혼자 사시는 어르신이죠. 월 200만 원, 독거 어르신입니다. 월 200만 원의 근로소득이 있어요. 꽤 괜찮죠. 와, 200만 원이나 소득이 있네. 그런데요, 이분이 또 매달 국민연금으로 30만 원을 또 받고 계세요. 이 정도면 뭐 살림살이가 괜찮아 보이죠. 그렇죠? 자, 그럼 이분은요, 기초연금 받을 수 있을까요? 자, 한번 따져봅니다. 이분이 만약에 재산은 하나도 없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분은 오로지 이 소득만 있어요. 한 달에 국민연금 30만 원에 200만 원의 근로소득이 있습니다. 그러면 월 소득 평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 거였죠? 그렇습니다. 근로소득에다가 94만 원 뺐죠. 200만 원에다 94만 원을 빼요. 여기에다가 0.7을 곱합니다. 왜냐하면 30%는 공제해버리는 거니까요. 그러면 200만 원 빼기 194만 원이니까 106만 원이죠. 106만 원에 0.77을 곱하는 거 여기에다 30만 원. 30만 원은 뭐죠? 바로 국민연금이죠. 국민연금은 공적 이전 소득으로서 기타 소득이었죠. 이 30만 원을 더해주는 겁니다. 기타 소득을 더하는 거니까요. 그리고 이분은 뭐 임대소득이라든지 사업소득, 기타 소득은 다 없다고 보고요. 오로지 국민연금이라고 하는 공적 이전 소득만 기타 소득으로 있습니다. 재산 소득도 없고 무례 임차 소득도 없고 다 없는 거죠. 그렇다면 합치면 얼마 나오죠? 104만 2천 원이 나와요. 자, 이분은요 104만 2천 원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분은 기초연금 받아요, 못 받아요? 받죠. 기초연금을 받는 이유를 제가 한번 알려드려 볼까요? 아까 여러분 보셨죠? 쭉 가보자. 단독 가구의 경우에는 137만 원 이하이면 받을 수 있잖아요. 137만 원 이하면 받을 수 있죠. 근데 이분은 얼마였습니까? 이분은요 104만 원이니까요. 137만 원보다 훨씬 적죠. 그러니까 이분은요 기초연금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로소득이 한 달에 200만 원이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하도록 해놨습니다. 왜 그럴까요? 어르신들이 일할 수 있으면 일을 하도록 장려를 하는 겁니다. 일을 하면 기초연금 못 받는다 이렇게 되면 근로소득 근로에 이게 배치되는 거지 않습니까? 근로를 장려하는 취지가 있기 때문에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이렇게 94만 원을 공제해주고 또 30%를 또 공제해주는 이렇게 이중의 공제장치를 만들어놨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례 하나 더 볼까요? 부부 가구인데요. 부부 가구인데 본인은 한 달에 200만 원 벌어요. 그리고 배우자께서는 또 150만 원 벌어요. 이 부부는요 350만 원 한 달에 소득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이분의 월 소득 평가액은 얼마일까요? 자, 본인 소득 200만 원에 94만 원 빼고 곱하기 0.7, 배우자 소득 150만 원에 94만 원 빼고 또 0.7 이렇게 하고 더해요. 이 두 분의 그 월 소득 평가액은 얼마라고요? 113만 4천 원이죠. 113만 4천 원. 그러면 이분은 만약에 재산이 하나도 없다고 쳐요. 오로지 요것만 있다고 치면 이분은 받아요, 못 받아요? 기초연금 받죠. 받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재산의 소득 환산액이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더해줘야 한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 이 재산의 소득 환산액에서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일반 재산입니다. 일반 재산의 경우에는요 기본 재산액 공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기본 재산액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주거 유지 비용인데 이것을 공제해 주는 겁니다. 대도시의 경우에는요 이게 1억입니다. 1억 3,500만 원입니다. 1억 3,500만 원을 이걸 이제 공제를 해주고요. 중소도시의 경우에는 8,500만 원, 농어촌에 7,250만 원을 공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재산, 집 같은 거죠. 이런 모든 보통 일반 재산에다가 이게 뭐 다 더하니까 3억이 있다. 그러면 대도시에 살면 1억 3,500만 원이잖아요. 요 기본 재산 공제를 해서 요 빼주는 거죠. 자, 여기에다가 더하기 금융재산에다 2천만 원을 또 공제를 해줘요. 여기다 부채를 빼준다라고 하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이게 공식적으로 입증될 수 있는, 증명될 수 있는 부채면 여기다 빼줘요. 여기에다가 소득 환산율 4%를 곱해주는 겁니다. 이 한 달 우리가 소득을 재산의 한 달 소득 환산액을 측정하는 거기 때문에 12개월로 나눠주는 거죠. 이렇게 하면 이제 계산이 딱 떨어져 나오는 거겠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더하기 P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P라고 하는 것은요, 이게 사치품으로 분류되는 것들입니다. 사치품으로 분류되는 것. 그러니까 뭐 회원권 같은 거죠. 골프 회원권, 승마 회원권, 콘도 회원권. 이런 거는요, 하나라도 있으면, 이게 전부 다 이 P 값에 잡혀가지고,
이게 이제 고스란히 100% 월 소득으로 이게 환산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중에 하나라도 있으면 기초연금 못 받아요. 또 고급 회원권하고 또 고급 자동차. 고급 자동차는요 4천만원, 시가 4천만원 이상의 자동차다. 혹은 3000cc 이상의 고급 승용차다. 근데 3000cc 이상이라도 이게 뭐 10년 넘은 거면 이제 예외가 되겠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이 가액 전액이 소득에 반영되기 때문에 이거 하나라도 해당되면 이것은 사치품이다. 그래가지고 이분은 기초연금을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지금 제가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알아봤습니다. 월 소득 환산액이죠. 한 달에 얼마나 될까? 자, 사례 하나 제가 들어볼게요. 서울 혹은 광역시, 그 대도시죠. 대도시에 거주하는 어르신이다. 그럼 공시지가 3억 원 집이네요. 공시지가입니다. 이게 시가가 아니고요. 공시지가 3억 원. 그러니까 뭐 공시지가 3억 원이면 대충 뭐 한 5억 정도, 6억 정도 나가는 집이겠죠. 시가로는요. 자, 근데 은행에 이분도 3천만 원의 적금을 또 갖고 계시대요. 자, 그렇다면 이분의 재산의 월 소득 환산액은 얼마나 될까요? 자, 3억 집이죠. 이게 이제 기본 재산이잖아요. 기본 재산 공제. 1억 3,500만. 대도시에 살면 제가 1억 3,500만 원 공제한다고 그랬죠. 빼니까 1억 6,500만 원만 남죠. 자, 적금이 이제 3천만 원이 있잖아요. 2천만 원 공제한다고까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제 1천만 원이 지금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1천만 원하고 1억 6,500을 합치니까 1억 7,500만 원이죠. 여기에 환산율이 4%라 그랬으니까 0.04를 곱해요, 여기다가. 자, 0.04로 곱하니까 얼마 나오죠? 700만 원이죠. 700만 원인데 우리가 지금 뭡니까? 재산의 소득 환산액인데 월 소득 환산액이잖아요. 그러니까 12개월로 나누어 주니까 한 달에 58만 3천 원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은행에 3천만 원 적금이 있고 3억짜리 공시지가 3억짜리 집을 가지고 계신 어르신은 한 달에 58만 3천 원의 소득이 있는 것으로 간주가 되는 겁니다. 재산의 월 소득 환산액이 58만 3천 원이 나오는 거죠. 자, 이제 제가 사례 하나 더 들어볼게요. 자, 부부 가구였고 본인이 200만 원, 배우자가 150만 원의 월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아까 보셨죠? 월 소득 평가액이 한 달에 소득 평가액이 얼마 나왔습니까? 113만 4천 원 나왔잖아요. 아까 계산해 봤죠. 근데 이분이 만약에 서울 같은 혹은 아니면 광주나 대구, 뭐 부산 같은 광역 대도시에 산다. 그러면 근데 이게 시가 공시지가로 공시가 가격으로 3억짜리 아까 집이 있었죠. 그리고 이분이 또 3천만 원짜리 예금을 갖고 있다고 칩시다. 그럼 기초연금 받을 수 있을까요? 한번 계산해 보죠, 뭐. 자, 이분은 아까 월 소득 평가액이 얼마였습니까? 113만 4천 원 아니었습니까? 근데 본인은 200만 원 벌고 배우자는 한 달에 150만 원을 벌어요. 꽤 많이 벌죠. 그리고 3억짜리 집이 있어요. 3천만 원 예금도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떨까요? 자, 재산의 월 소득 환산액은 아까 제가 계산해 봤죠. 58만 3천 원 아닙니까? 그리고 113만 4천 원의 월 소득 평가액이 있었죠. 이거 합칩니다. 월 소득 평가액 113만 4천 원하고 합치면 요두 개 합치면 얼마 나오죠? 그럼 월 소득 인정액이 171만 7천원이 나옵니다. 171만 7천원. 자, 부부 가구의 경우에는 기초연금의 선정 기준액, 그러니까 소득 하위 70%를 자라는 그 기준선이죠. 얼마였습니까? 219만 2천원이었죠. 171만 7천원은 219만 2천원보다 훨씬 적죠. 그러니까 이 가구는요, 기초연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로소득이 웬만큼 있고 재산이 그렇게 많은 것만 아니고 아주 특별한 소득이 만약에 없다면 그러면 기초연금은 웬만하면 이제 받을 수 있다, 이렇게 계산이 나오는 거죠. 자, 그런데요, 기초연금 지금 25만 원이라고 이야기하죠. 이 25만 원의 구체적인 금액은 2019년 현재로서는 25만 원이 넘어요. 작년 기준으로는 25만 원이 있는데 올해 기준으로는 25만 원에다가 3,750원이 더 있습니다. 25만 3,750원. 이게 바로 기초연금 전액입니다. 이 전액을 다 받게 되시는 분은 누구냐 궁금하시죠? 이분은요, 자, 첫 번째, 국민연금을 아예 받지 않고 계신 분 있죠. 국민연금 못 받는 분, 무연금자 분들은요, 25만 3,750원을 다 받게 됩니다. 만약에 이 무연금자가 소득 하위 20%에 속한다고요? 그러면 30만 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받도록 되어 있는 그 기초연금 전액을 다 받는 분이죠. 무연금자는 다 받습니다. 자, 그리고 만약 국민연금에 가입해 있다고요? 국민연금을 참
옛날에 가입했기 때문에 지금 받고 있다고요. 네,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기준연금액, 그리고 요게 기준연금액이에요. 25만 3,750원 요게 기준연금액인데, 이 기준연금액의 150% 이하인 분 있죠. 그럼 요 25만 3,750원에 150%면 38만 625원이에요. 38만원 좀 되죠. 이 38만 625원보다 적은 분, 그러니까 지금 국민연금 받고 계신 분 중에 나는 한 달에 38만원 받네, 아니면 37만원 받네 하시는 분들은 이 기준연금액 전액 25만 3,750원 다 받으실 수 있고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또 국민연금에 유족연금을 받고 계신다. 그리고 국민연금에 장애연금을 받고 계신다. 이분은요, 이 기초연금 전액 다 받습니다. 또 장애인연금을 받고 계시는 분 있죠. 이분들도 기초연금 전액을 다 받게 된다. 이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런데요, 기초연금은요, 감액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가지 경우인데, 하나는 부부 가구의 감액인데, 부부가 받게 되면 각각에 대해서 산정된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합니다. 아까 만약에 뭐 30만원을 받게 되신 분 같은 경우에는 20만원을 감액하게 되면 2, 3은 6만원 감액되니까 24만원을 받게 되겠죠. 20% 감액된다. 부부 각각에 대해서 감액이 됩니다. 그리고 소득 역전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방지하기 위한 감액 조치가 있습니다. 소득 인정액이 120만원인 어떤 어르신이 25만원에 만약에 기초연금을 받으면, 그럼 기초연금을 못 받는 분 있죠. 아까 못 받는 분은 어떤 경우입니까? 바로 소득 인정액이 137만원 이상인 분은 못 받죠. 137만원이 바로 소득 하위 70%를 가르는 바로 그 선정의 기준선이었지 않습니까? 137만원 이상인 분, 딱 이게 해당되는 분은 기초연금 못 받아요. 그런데 120만원인 분은 기초연금 25만원을 받았다 쳐요. 합치면 그러면 145만원이 되지 않습니까? 이거하고 합치니까 145만원이 돼가지고, 사실은 소득 인정액이 137만원인 분보다 오히려 소득이 더 많아져 버렸죠. 이런 경우에는 이 금액 145만원에다가 137만원과의 차액에 해당되는 8만원은 이제 빼게 되는 겁니다. 25만원에서 8만원을 이제 빼게 되니까 결국 이분은 17만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소득 인정액과 기초연금 산정액을 합한 금액이 선정 기준액, 그러니까 137만원이죠. 선정 기준액 이상의 경우에는 이 기초연금액을 이제 삭감한다. 그러니까 소득 인정액이 만약에 이제 120만원 나온 분은 이 137만원 빼기 120만원, 그러니까 얼마 되니까 17만원이 되겠죠. 이렇게 받는다. 만약에 소득 인정액이 130만원 나온 분이 계신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130만원 나왔으면 그렇습니다. 137만원에다가 빼기 130만원 하니까 7만원만 받는 거죠. 그럼 여기 만약에 130만원이 아니고 135만원, 소득 인정액이 135만원 나왔다. 그러면 137만원 빼기 135만원 하니까 2만원이죠. 실제로 기초연금 2만원 받는 분들도 꽤 많이 계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네, 이상희 TV는 국민 행복의 역동적 복지 효과로 가는 여정에서 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독하기, 좋아요, 그리고 알림종 눌러주시고요. 지인들에게 많이 권해주십시오. 고맙습니다.